자, 이번에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버라이딩 메소드 구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버라이딩 메소드에서 부모 메소드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실제 개발 시 자식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경우 처음부터 오버라이딩 하기보다는 일단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에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결과값을 가지고 온 후 결과값의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오버라이딩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앞에서는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때 오버라이딩 메소드 블락에서 전체 기능을 재정의해서 구현했습니다. 근데 실제 웹 개발이나 특히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API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할 경우 안드로이드 API 클래스, 즉 부모 클래스죠. 부모 클래스에 제공하는 메소드를 먼저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오버라이딩 메소드에서 그 결과값을 이용해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실제 오버라이딩 메소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예제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회사에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종류에는 정규직, 레귤러 정규직도 있고 임시로 근무하는 임시직 직원도 있습니다. 자, 정규직 직원을 레귤러 클래스로 만들고 임시직 직원을 템포 클래스로 구현합니다. 자, 모두 직원이니까 직원으로서의 공통적인 속성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인플로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속성과 기능을 상속받아서 사용합니다. 자, 인플로이 클래스에 보면 직원은 이름이 있습니다. 페이퍼먼스는 직원은 급여를 받죠. 월 급여입니다. 자, 커미션은 이제 연말에 받는 보너스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직원들한테 이제 월급을 지급해야 되니까 월급을 지급하는 메소드입니다. 칼크 토탈 페이. 인플로이 클래스를 레귤러 클래스와 템포 클래스가 똑같이 상속을 받습니다. 자, 레귤러 클래스는 회사에는 대부분 정규직이니까 정규직은 상에 있는 인플로이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를 그냥 상속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템포 클래스는 임시직이니까 임시직은 이제 급여 계산이 좀 다르다 이거죠. 그 임시직만의 필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면 worked hour 필드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직은 일한 시간당 이제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자신의 일한 시간을 저장하는 필드를 하나 선언합니다. 당연히 임시직은 급여 계산하는 방법도 다르니까 칼코 토탈 페이를 오버라이딩해서 따로 일한 시간을 이용해서 따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임시직은 정규직보다 월 급여가 적은 대신 일한 시간만큼 따로 계산하여 총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직원 클래스의 칼크페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임시직의 총 급여를 계산합니다. 자, 일단 클래스 구조를 정의했습니다. 자, 직원 클래스입니다. 앞에서 정의한 각각의 필드를 선언합니다. 네임, 페이퍼먼스, 커미션, 직원 이름, 월급여, 성과급입니다. 자, 그리고 생성자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의 급여를 계산하는 메소드입니다. 칼코 토탈 페이. 계산하는 방법은 자, 페이퍼먼스가 월급여니까 전체 급여는 월급의 11을 곱한 후 연말에 받는 커미션 보너스를 더하면 총 급여가 됩니다. 자, 총 급여를 계산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레귤러 클래스입니다. 인플로이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레귤러 클래스는 그냥 상위 클래스에 제공하는 속성과 기능을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자, 템포 클래스입니다. 템포 클래스 똑같이 인플로이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템포 클래스는 이제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칼크 토탈 페이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임시 직원도 이제 월급여가 있으니까 10회에 대해서 월급여를 곱한 후 연말에 지급받는 보너스를 더합니다. 자, 그리고 임시직 직원은 중간에 나가면 자신의 일한 시간이 있으니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수당 2,000을 곱합니다. 곱해서 전체를 더하면 임시직 직원의 총 급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임시직 직원의 급여를 오버라이딩 메소드에서 구현하면 앞에서 우리 오버라이딩 메소드 알아본 것처럼 똑같이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 방법은 주석 처리하고, 자, 근데 실제 계산은 자,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슈퍼.칼코 토탈 페이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슈퍼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뒤에 있는 칼코 토탈 페이 메소드는 인플로이 클래스에 구현한 이 칼코 토탈 페이 메소드입니다. 자, 호출하면 12 곱하기 페이퍼먼스 더하기 커미션의 값을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주석으로 처리한
요 앞부분은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위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템포 변수에 워크 아워 변수에 2000을 곱한 결과값을 더해서 임시직의 총 급여를 구한 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주석 부분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은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 2000을 곱해서 결과값을 넣습니다. 이 예제는 이제 기능이 간단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실제 안드로이드나 웹 개발에서 제공하는 API 클래스들을 상속받아 사용할 경우 우리가 API 클래스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할 때 실제 오버라이딩하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는 기능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걸 일일이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메소드 오버라이딩 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먼저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오버라이딩 메소드에서 그 결과값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패턴이 말씀드렸듯이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알아두시면 프로그래밍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각각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직원들의 총 급여를 출력합니다. 네임 토탈페이 변수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홍하고 리가 인플로이 타입으로 선언되는데 10장에서 배우는 다양성을 배우면 상위 클래스 타입 변수가 하위 클래스 타입 변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에리와 홍어를 각각 레귤러 템포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뉴 레귤러 해서 정규직 사원 이순신에 대한 레귤러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합니다. 뉴 템포 홍길동 임시직 사원에 대한 템포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합니다. 첫 번째 이순신의 총 급여 정보를 출력합니다. L2.calc total pay 호출하면 L이가 가리키고 있는 인스턴스는 레귤러 인스턴스니까 레귤러 인스턴스는 상위에 있는 calc total pay 메소드를 그대로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총 급여는 2,900만 원입니다. 자, 홍길동 임시직 사원의 급여를 출력합니다. 홍.calc total pay 호출하면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메소드 내에서 다시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위에 있는 calc total pay 메소드 호출해서 12 곱하기 pay per month 더하기 코미션 요 항목을 계산해서 템포에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워크 아워에 2000을 곱한 결과값을 템포에 대해서 최종 결과값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홍길동 급여를 출력하면 홍길동 총 급여는 1,900만 원입니다. 실제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많이 사용되는 오버라이딩 메소드 구현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실제 오버라이딩 메소드는 먼저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결과값을 얻어와서 하위에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에서 그 결과값에 대해서 다시 기능을 구현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는 방법으로 오버라이딩 메소드를 많이 구현합니다. 이런 패턴이 안드로이드 개발 시 많이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프로그래밍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EX05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EX04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EX03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형 클래스 기능을 같이 구현했죠. 그러니까 EX05 패키지에 지금 클래스 오버라이딩 메소드를 구현하겠습니다. 인플로이 클래스 직원의 이름, 월급여, 연말 보너스를 저장하는 필드입니다. 자, 생성자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3개니까 생성자 호출 시 직원의 이름, 월급여, 연말 보너스 값을 전달해서 각각의 필드에 세팅합니다. 자, 정규직 총급여 구하는 메소드입니다. 정규직의 총급여는 월급에 대해서 11을 곱한 후 연말에 받는 커미션 보너스를 더한 값이 총급여입니다.
정규직 직원 클래스입니다. 똑같이 생성자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시직 직원 클래스입니다. 똑같이 생성자로 임시직 직원의 이름, 월급여, 연말 보너스, 그리고 임시직원 일한 시간당 또 수당을 받으니까 워크드 아워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워크드 아워 필드를 초기화합니다. 당연히 임시직 직원은 정규직 직원과 급여 계산 방법이 다르니까 칼크 토탈 페이를 오버라이딩 합니다. 자, 앞에서 배운 방법으로 일단 구현해보면 임시직 직원이니까 먼저 12에 대해서 월급을 곱한 후 연말 보너스를 더합니다. 그리고 임시직원 일한 시간당 또 수당을 받으니까 워크드 아워에 2,000을 곱해서 총 합을 구한 후 그걸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이게 임시직 직원의 급여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직 직원은 급여 체계가 다르니까 칼코 토탈 페이를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이 간단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접 작성해 줄 수 있는데, 실제 안드로이드 API나 웹 개발 API를 상속받아서 우리가 메소드로 오버라이딩 했을 시 기능이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일단 상위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하이에 오버라이딩한 메소드에서 작업해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규직처럼 똑같이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칼코 토탈 페이를 호출해서 월급에 12 곱해서 커미션을 더한 값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앞에서 구한 값에 대해서 시간당 수당을 곱한 값을 최종적으로 대해서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지금 구한 이 방법이 실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나 이런 애플리케이션 구현 시 오버라이딩 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값에 대해서 다른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오버라이딩 메소드를 구현한다. 이 패턴입니다. 자,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각각의 메소드 호출해서 사용합니다. 리홍, 레귤러 클래스 타입, 템포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 선언 후 뉴 레귤러, 뉴 템포 각각의 정규직 사원과 임시직 사원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자, 먼저 LE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이순신 사원 정보와 총 급여 정보를 출력합니다. LE.calc total pay 메소드 호출하면 LE가 가리키고 있는 인스턴스는 레귤러 클래스 인스턴스니까 가보면 레귤러 클래스는 인플로이 클래스에 있는 칼코 토탈 페이를 그대로 상속받아 사용합니다. 자, 실행하면 총 급여 290만 원이 출력됩니다. 자, 이번에는 홍길동 사원의 급여 정보를 출력합니다. 홍점 칼코 토탈 페이 호출하면 이번에는 오버라이딩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가보면 자, 템포 클래스에 오버라이딩한 칼코 토탈 페이가 호출되어서 시간당 급여도 더한 총 급여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 홍길동 사원의 총 급여는 190만 원입니다. 이순신 사원의 급여는 2,900만 원입니다. 홍길동 사원의 급여는 1,900만 원입니다. 자, 이것도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실제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 호출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똑같이 20행에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자, 실행하면 20행에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줄 실행 가서 홍점 칼코 토탈 페이 호출합니다. 호출하면 자, 메소드 들어가 보면
템포 클래스에 오버라이딩한 메소드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슈퍼펑션 칼코 토탈 페어니까 또 스텝 인트로 들어가면 자, 상에 인플로이 클래스에 있는 칼코 토탈 페이가 호출됩니다. 자, 리턴하면 하이에 칼코 토탈 페이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다 실행하면 실행 클래스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실행하면 자, 지금은 메소드 오버라이딩 시 일단은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결과값을 얻어온 후 그 결과값을 오버라이딩 메소드에서 가공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값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 시 많이 사용하는 오버라이딩 패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부모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재정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 시 메소드의 이름, 리턴 타입, 매개 변수는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매개 변수는 오버로딩과 구분해 주시라 그랬죠.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반드시 상속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와 같이 실제 개발 중에는 슈퍼를 이용해서 부모 메소드를 호출한 후 그 결과값을 이용해서 오버라이딩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방금 실습해 봤습니다. 자, 오버라이딩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